우선 재개발, 재건축 핵심 차이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은 정비 기반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 상업, 공업 지역 등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결론은 이제 다 때려 부수고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건축은 정비 기반 사업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인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반 시설은 놔두고 이제 건축물들을 새로 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높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 시설이 양호하나 공익적 성격은 낮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 재건축 동일하게 조합 또는 신탁에서 진행을 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을 받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필요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월 말에 도정법 개정된 사항인데 전체 구분 소유자의 70% 이상만 받으면 되게 됐습니다. 원래 75%였는데 70% 이상으로 5월 1일부로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토지 면적은 75%였는데 70%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했는데 상가동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가 됐는데 이거 되게 파격적이죠. 상가 동의를 받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합원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인데 동의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근데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역은 관리 처분 인가 후에는 제한이 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위 양도도 되는데 투기과열 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제한됩니다. 안전진단은 이제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 진단으로 6월 1일부로 바꾼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 방법은 재개발은 현금 청산으로 하고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의해서 100분의 20 사별 상이하긴 하다고 합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서 5에서 15% 맞네, 100분의 5에서 15%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 방식은 이제 도급제는 이제 완전히 조사하는 거고 거의 지분제 개념으로 많이 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하고 재건축 사업 진행 전체가 볼 건데, 재개발 사업 진행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작에서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 계획 수립되면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단계인데 스케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화장하면 밑에 깔잖아요. 이걸 메이크업 할 때 그걸 깐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딱 구역 지정이 되면 신당 10구역 이렇게 구역 명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시행 단계인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 인계가 나오고 시공사 선정이죠. 이때 이제 조합원들이 가장 목에 힘 많이 들어가잖아요. 막 그 건설사들이 와가지고 선물도 주고 우리 해달라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건축심의 거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 메이크업해서 얼굴 깔았죠. 눈곱, 입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처분 단계고,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고려해서 조합원 분양이 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가 나면 되게 됩니다. 완료 단계는 이주 철거하고 조합원 말고 일반 분양들을 일반 분양하고 이전 고시하고 청산하면 이렇게 끝나는 단계인데, 재건축 단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봐보겠습니다. 재건축 단계는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본 계획은 아까처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때 이제 주민공람 14일 하셔야 되고, 지방의회에서 의견 청취 60일 이내 의의가 없으면 이제 의견이 없는 걸로 반영을 한답니다.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거치는 과정이 있게 되고, 안전진단은 우선 건설 후 30년이 지나야 되는데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이 하나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일반 제한하기 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뭐 A, C 등급이 나면 유지보수고, D 등급은 조건부를 승인해주고, E 등급은 이제 재건축 바로 가는 좋은 단계가 되는데, 이게 바뀐대요.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이반전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거치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단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 아까 스케치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입안을 하고 주민 설명회 하고 그리고 공람을 30일 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 및 고시가 됩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되면 조합설립 인가가 나는데 앞단에서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 보셨죠? 변경된 부분도 있고 동의율이 다 되면 조합설립 인가가 나게 됩니다. 이때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하게 되는 개념이 되고 정관도 작성하고 조합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 등기를 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 단계고 우선 일반 경쟁 입찰로 2회까지 신문이나 이런 데서 입찰 공고를 할 수 있고 2회 이상 유찰 시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조합원 100명 이하일 때는 정관으로도 선정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눈코입을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단계고 저희가 이제 몇 층으로 지을 건지 그리고 외관은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인 건축 설계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는 단계예요. 그리고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조합원들 대상으로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요번에 개정된 부분이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 원래 120일이었어요. 이제 90일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받으셔야 되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처분인가 단계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인받는 절차인데 우선은 이제 일반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고 관리처분 계획이 여기서 분양 신청 일반 분양자예요. 일반 분양 신청이 종료되고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단계는 이주 철거 착공 일반 분양까지 다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번째는 공사의 완료 준공인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소유권 넘어가고 조합이 해산 및 청산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주요 개념 찾아봤고요. 비례율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사업성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종우자산, 구역 내 사업이 건축물 지어냈을 때 종우자산에서 사업비를 빼고 여기서 종전자산으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해주면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자산가가 1,000억이고 공사비 1,000억, 종우자산 가치가 2,000억일 때 비례율은 저희가 계산식을 더해보면 2,000억 빼기 1,000억 나누기 1,000억 곱하기 100을 하면 100%가 되는 겁니다.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의 감정을 받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하면 이제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주면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2억이고 권리가액이 1억일 때는 분담금 1억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건설비가 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많이 안 하시잖아요. 조합원들도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추가 분담금 부분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 시 지급되는 예산이고 이 부분은 중개하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주비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금액,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아니고 감정평가금액의 60%입니다. 기준으로 무이자로 10%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마다 상이하니까 이건 조합에 확인하셔야 되고 현재 조합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사비 같은 경우는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것도 조합마다 상이하고 재개발은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다 주는데 재건축은 조합원에게만 줍니다. 그 소유자는 실거주를 필요해야 되고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서 2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해주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우리가 몇 구역 지정되기 전에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 시행 인가일까지 실거주를 해야 돼. 이 조건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업 손실 보상 상가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재개발에서 청산자, 세입자를 말하고 재건축은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요건은 구역 지정 고시 전부터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무허가는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 및 점유 영업이 필수라고 합니다. 폐업 보상은 지난 1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및 제품, 상품의 매각 손실액까지 포함해서 이게 서류들이 좀 많거든요. 이분들이 증빙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요. 구비 서류들을 갖춰서 조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업보상 같은 경우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에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감들, 휴업 손해비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 보면 우리가 2004년도잖아요. 이 사이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소유자 4명이다 라고 딱 치면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권리산정 기준일이고, 정비구역 집행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업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날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인데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 많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많이 들어보긴 하셨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준공시까지 상승한 주택가격에 대해서 물가상승분, 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누준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준조세이고, 이거는 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환수함으로써 세수요 확대와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싫어하죠. 안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세금 관련해서 넣어봤고, 저희가 국세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국세는 뭐죠? 양도세예요. 양도세는 무조건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지방세죠. 저희가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에 취득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도 25개 구가 있는데 다 틀리대요. 재량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주권 매입 시 취득세가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땅만 있다고 4.6%예요. 4.6%인데 이 땅만 있다고 보는 시점을 지자체별로, 구청별로죠. 구별로 세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무조건 4.6%를 적용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단전 단수가 된, 두 가지가 동시에 단전 단수가 된 날을 기준으로 보기도 해요. 어떤 데는 아예 건물이 멸실 등기가 신청된 시점을 보니까 저희가 중개를 할 때는 미리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해서 만약 4.6%인데 3.1%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잖아요. 만약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확인 설명서 상에 세게 4.6%로 적용을 해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우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음은 이제 입주권 매매 계약 전 확인 사항입니다. 입주권 우선 금액을 확인해야 되고, 종전 자산 평가액과 비례율, 권리가액, 지분 내역하고 분양 금액, 추가 분담금, 옵션 비용, 프리미엄 등등 맞습니다. 매도인이 납부한, 매수인이 하고 납부할 금액도 확인하셔야 되고, 매도인, 매수인 정보는 매도인은 조합사무실을 방문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매도인이, 그러니까 조합원이 요청하면 그 자료들을 다 줘요. 만약에 나올 수 없는 거를 잘못 팔았다. 사고죠, 사고를.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지 조합원인지 물건이 뭐가 나오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인이 조합 지위 승계 권리 이전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기타 사항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 승계 여부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